예, 오늘도 포장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수진 열대어입니다. 오늘은 어차피 포장하면서 그냥 제 이야기도 하면서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어떻게 이 물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이야기를 해 볼게요.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한 1, 2학년쯤 됐을 거예요. 저희 친형이 동네 가까운 작은 수족관에서 청거북이를 3마리 사옵니다. 지금 기억을 해보면은 아마 붉은 기거북이라고 지금은 생태계 교란종으로 수입이 안 되죠. 엄청 저렴한 청거북인데 마리당 2,000원인가 3,000원 주고 3마리를 사와서 그 지도 모양으로 된 그 플라스틱 사육 상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담아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거북이를 봤는데 그렇게 거북이를 키우다가 그게 죽었는지 누굴 줬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플라스틱 사육 상자만 남아 있어서 여기에 물고기를 키우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거북이를 샀던 수족관을 혼자서 다시 방문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혼자서 수족관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밖에 안 된 꼬마애가 혼자서 누워서 살아간다는 게 많이 떨렸던 기억이 나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그 특유의 냄새 있죠. 그 쿰쿰한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은 그 어떤 수족관을 가도 그런 냄새가 안 나요. 아무튼 들어가서 1,000원을 주고 마리당 200원 정도 하는 금붕어를 사가지고 옵니다. 시큼한 툭툭는 금붕어 있죠. 눈 튀어나온 거. 그때부터 시작으로 본격적인 물생활이 시작됩니다. 당시에 수족관 사업이라는 게 유행이 되었는지 구석구석에 수족관 가게들이 많았거든요. 학교 마치면 뭐합니까? 항상 학교를 마치면 수족관 가게 가서 구경하고 집에 가는 게 일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장들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물고기 사지도 않으면서 맨날 와가지고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물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마리당 500원 하는 구피나 네온 테트라 같은 거는 꿈도 못 꿨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카디나 테트라를 봤는데 네온 테트라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엄청 고급스럽더라고요. 당시에 마리당 1,000원이었는가? 그게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카디날이 1,000원이었으니까 지금하고 크게 다를 거 없죠. 네온 테트라 보다가 카디나 테트라 보면은 연예인 보는 듯한 느낌이죠. 일반인이 와 이쁘다 이런 생각하면 연예인을 보면은 이거는 뭐 입이 쩍 벌어지는 느낌. 저한테는 500원이라는 돈이 엄청 큰 돈이었고 어쩌다 한 번씩 마리당 200원짜리 하는 금붕어 같은 거를 한두 마리 사와서 그 플라스틱 때려 넣기 시작합니다. 너 말해서 뭐합니까? 넣으면 죽고 여가기도 없이. 예, 소진입니다. 네. 저희가 원래 1시부터 평일에는 1시부터 6시, 7시까지 하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6시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출근을 9시 전에는 하려고 합니다. 1시부터 저희들이 그 오픈 시간에 맞춰가지고 포장을 시작하게 되면은 포장을 못해요. 손님들 응대도 해야 되고 이 포장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님이 오셔가지고 물어보면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저희가 문을 닫고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이거 하루만 포장을 저희가 누락을 시키면 힘들어서 포장을 못 합니다. 이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되거든요. 컨디션 조절 잘못해서 몸이 아파버리면 그때부터 헬게이트가 열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출근을 해서 전체적으로 애들 속성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못 나가는 어종들 체크를 하고 포장을 시작을 하는데 포장 다 하면 밥 주면서 디테일하게 애들 점검을 하거든요. 저희가 매분을 타이트하게 계획적으로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 둘이서 일 다 못 쳐내요. 일단은 1시까지 오픈 전까지 산소 포장이라도 다 해놔야지 박스 포장하는 시간을 맞출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이야기했어? 플라스틱 그 거북이 상자, 사육 상자
하고, 우리 그 꿀병이 있죠, 꿀병. 그 집에 남는 거 가지고 거기에다가 애들을 넣어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키우다가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뱃돈 같은 거. 초등학교 때는 엄마한테 다 뺏겼지만 중학교 들어가면서 나름 꽁치기 시작하죠. 그때 돈을 모아서 수조를 장만합니다. 책상 옆에 올릴 수 있는 작은 사이즈 한 자반 정도 됐습니다. 그때부터 키운 게 꿈에 그리던 구피와 플레이트 종류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걔들이나 태생 깔아가지고 새끼를 한 달에 한 번씩 놓으니까 계속 번식을 하면은 돈도 안 들이고 괜찮다 싶어서 가지고 온 거죠. 옛날 책상 보면 형광등이 다 달려 있었거든요. 그거를 조명 삼아 수초를 빼곡하게 키워서 새끼도 바글바글하게 번식도 시키고 재미있게 했습니다. 요새 안시 씨가 말랐나? 왜 이래 안시가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까? 이 거진 다 안시예요, 이게. 청소고기가 요새 어마무시하게 나가나요? 저희가 구피가 지금 매출의 한 60%를 차지하거든요. 50%에서 60%가 구피 매출인데 요즘 청소고기가 그거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렇게 재밌게 키우다가 60짜리 수조를 하나 더 장만을 합니다. 돈이 어딨겠어요? 돈이 없어서 60짜리 수조가 그때 얼마였겠어요? 기억도 안 나는데 저는 수조를 수족관 가게에서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길가에 보면 버려진 유리판들을 하나씩 보일 때마다 모아놨다가 그거를 가지고 샤시집에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이야기하죠. 그거 잘라가지고 수조 좀 만들어 달라고. 이 뭔 개소리야! 유리판도 깨끗하지도 않을 거고 기스 천지인 그 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잘라서 수조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어린 나이에 눈치가 없고 천지도 모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해주긴 해주대. 그런 식으로 수조를 만들어서 물고기를 추가적으로 키우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시죠? 남자들의 로망, 공격적이고 사나운 물고기, 그런 거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지고 좋았는지, 어린 마음에 강한 물고기를 키우고 싶었었나 봐. 그래서 처음으로 갖고 온 시클리드 종류가 플라밍고라는, 그 당시에는 플라밍고라 불렀어요. 지금은 플라밍고라 안 부르고 다른 이름으로 지금 부르는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녀석입니다. 요 애들을 마리당 2,000원씩 주고, 비싸죠? 10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너무 재밌어요. 요에 10마리를 5cm 정도 되는데 부자 수조에다가 넣고 키우는데 장난 아니에요. 사람만 가까이 가면은 밥 달라고 다 우르르 몰려오고, 그리고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얘들이. 그때 저희가 살던 집이 주택이었는데 바퀴벌레가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바퀴벌레를 F필라로 안 죽이고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살충제를 뿌리면은 물고기도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마음에 비비탄 총으로 잡아가지고 그거를 핀셋으로 찝어서 던져주면은 난리 납니다. 서로 먹으려고. 그리고 집에 또 쿠키도 키우고 있었잖아요. 죽은 애들 던져주면은 한 입에 그냥 다 없어지는 거지. 그런 게 너무 멋있었다니까. 지금도 젊은 애들, 중고등학생 남자애들 오면은 제일 먼저 찾는 게 크고 강한 물고기들, 아로아나, 피라니아, 이런 것들을 많이 찾죠. 저도 그 당시 그랬으니까는 이해는 합니다. 아, 다 똑같구나. 그리고 걔들 먹이려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에 산이고 들이고 잡으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메뚜기, 방아깨비, 올챙이, 이런 것들 있죠. 아시죠? 그런 거 먹이면 안 됩니다. 기생충 때문에. 그때는 몰랐죠, 그런 거를. 야생에서 그 어떤 것을 함부로 잡아와서 집에 있는 물고기에게 주거나 키우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재미로 이렇게 키우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애어들 있죠. 매니아 분들, 특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일 납니다. 기생충 감염돼버리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플라밍고가 10마리가 되다 보면 먹이 경쟁이 엄청 심해지거든요. 밥 주면은 물이 밖으로 다 튀어나올 정도로 철버덕철버덕 합니다, 그냥. 손을 못 넣는다니까? 물거든. 근데 그게 그리 멋있거든.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자랑을 하면은 친구들도 서로 키워보고 싶다고 했을 정도니까 오늘 요거 전부 다 오늘 분류를 다 해야 됩니다. 분류를 정확하게 해야지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 오늘 택배기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제발 좀 시간 좀 지켜달라고. 근데 시간은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키나. 예전에는 저희 쿠팡에서 고기를 갖다가 많이 판매를 했었어요. 위메프, 티몬. 예전에 쿠팡, 티몬,
UMF에서 판매를 했을 때 하루에 물량이 200개, 300개는 그냥 나왔거든요. 그때 직원이 3명이 있었어요. 각자마다 저 서빙기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산소통도 서빙기 밑에다가 달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포장을 해서 3명이서 풀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포장을 했는데 그래도 하루에 다 못 쳐낼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쿠팡에서 생물 판매를 못하게 막더라고 중간에. 그러니까 뭐 2년 동안 활발히 활동하고 상단 노출에 다 되게끔 세팅이 다 됐었는데 뭐 하루아침에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된 거죠. 2년 동안 노력들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뭐 그래도 솔직히 쿠팡은 팔면서도 너무 화가 났던 게 정산이 너무 느렸었고 파면 팔수록 금전적인 부담감이 너무 커지는 거라. 정산은 안 해주지 판매는 많이 되지. 그러니까 자본금이 계속 들어가야 되고 돈이 회수가 되고 다시 투자를 하고 물고기를 갖다가 사와가지고 다시 판매를 하고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데 쿠팡에서는 정산을 잘 안 해주니까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시점에 하여튼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동물보호법이니 이래가지고 뭐 크게 아쉬울 거는 솔직히 없었어요. 매출이 좀 줄더라도 아 큰일 났다 이런 마음까지는 아니었었는데 그리고 홍백 공작잉어 잘 안 들어오는 애들인데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천마수 아까 어디까지 이야기했지? 쿠팡은 그렇게 판매가 중단이 되었고 티몬하고 이제 그래도 UMF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주문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쿠팡에서 구입했던 고객들이 갑자기 뭐 판매 딜이 안 보이니까 UMF하고 티몬 쪽으로 유입되기 시작해서 뭐 크게 뭐 상관은 없었습니다. 근데 아시죠? 얼마 전에 TMF 사건 터진 거 저 돈 어마어마하게 날려 먹었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 지금 이거 주문 들어오는 거는 대부분 저희 고기와 놀자에서 주문 들어오는 게 거의 한 80%고요. 뭐 나머지는 다른 오픈마켓에서 들어오는 게 20%. 이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려서 다 없애는데도 돌아서면 메시지가 들어와 있고 업무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튼 뭐 이야기하다가 산으로 갔는데 어디까지 했지? 하여튼 플라밍고를 그렇게 키우다가 얘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 정도로 커지는지 모르고 키웠던 애들인데 요새 NJPC도 많이 나가네. 아무튼 플라밍고가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육국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고 약한 애들 위주로 한 마리씩 죽기 시작해요. 물어 죽이는 거죠. 대장이 밑에 약한 애들부터 이렇게 패듯이 패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완전 벌레짝처럼 다 물어 뜯겨가지고 죽어 있고 내 방에 수조가 있었는데 자고 있으면은 실퍼득 소리 난리 납니다. 놀래가지고 잠 깨고 그랬었거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부탁을 합니다. 넉자 수조를 사가지고 오죠.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사줬는지 몰라 그거를. 그렇게 반대를 하셨거든요. 물고기 키우는 거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한 달에 전기세가 뭐 가정집에서 25만원 30만원씩 나왔었으니까 아버지가 적당히 키우라고 제 방에 수조가 12개인가 14개인가 벽면에 쫙 있었거든요. 그거를 히터를 다 돌리니까 전기세가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특히 겨울에. 그리고 친구들이 그래요. 내 몸에서 이상한 냄새 난다고. 우리 집에 놀러온 친구들은 니한테 나던 냄새가 이 냄새였구나라고 아는 거지 이게. 방을 완전 물방으로 만들어 놓으니까는 그 냄새 특유의 냄새 있거든요. 그게 내 몸에서 아예 배겨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적자 수조를 가지고 옵니다. 거기다가 플라밍고 애들을 넣어서 키우기 시작한 거죠. 큰 수조에다가 그 애들을 옮기니까 순식간에 더 커지네. 그동안 뭐 커졌다 해도 그게 커진 게 아니라 어른 손가락만큼 커지는 거라. 그거 아시죠? 플라워 뭐 그 성질 들어보네. 걔랑 성격이 똑같아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벌써 11시네. 얘들이 크니까 알까지 막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당시 인터넷도 없고 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고 수족관 사장님들한테도 당시에 물어봤는데 몰라요. 그분들도 그냥 새로운 어종들이 있으니까는 매장에 갖다 놓고 판매를 했던 것 같아. 그렇게 애들 잘 키우다가 결국에도 플라밍고 애들도 다 회사를 합니다. 그 수조만 또 덩그러니 남아있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수조를. 또 뭐를 또 채워 넣어야죠. 그죠? 이름하야 피라니아. 그동안 꿈에만 그리던 물고기였는데 그 애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당시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단에 그 오일장 지금도 있어요. 한 번씩 저희 가게에 한번 오시는데 나이도 많으셔. 그 수족관을 갔더니 어른 손바닥만한 피라니아가 2마리가 덩그러니 있더라고. 서로 공격할까봐 칸막이를 쳐가지고 한 마리씩 단독으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5만원을 달래 마리당. 5만원이 어딨어. 고등학생이. 그래서 포기를 했었죠. 그러던 와중에 저희 친누나가 저보다 2살이 많은데 부산에서 제일 좋은 대학 합격을 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갖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술 한잔 드시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때다 싶어서 바로 피라니아 2마리를 사달라고 합니다. 사주세요. 안 사줄 줄 알았는데 그 누나 덕분에 꿈에만 그리던 피라니아 2마리를 가지고 왔죠. 가지고 와서 넉자 수조에 둥그러니 2마리를 넣게 되죠. 저희는 조명을 끄고 일을 해요. 최대한 조명을 줄일 수 있는 조명은 줄여야지 전기세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나옵니다. 저희가 특히 겨울에는 초기에 이거 이전해가지고 전기 증설할 때 충분히 여유를 두고 계약을 했는데 한 번씩 그걸 오버를 해요. 한 달에 얼마 나오는지는 굳이 말 안 하겠습니다. 속상하다.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임대료하고 전기세, 물세 요게 세 가지가 제일 큰데 그거는 장사를 하든 안 하든 되든 안 되든 고정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매달 나가는 돈이라서 엄청 부담스러워요. 또 유튜브 보니까 다른 수족관 업체들 한 달에 뭐 50만원 월세 낸다, 70만원, 80만원 월세 낸다 이런 거를 보면은 너무 부럽습니다. 뭐 매장이 작아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금액적으로 보면은 너무 부러운 금액이에요. 참고로 저희가 물을 매일마다 소비를 하는 물이 있거든요. 그 물세가 일반 수족관 가게의 월세랑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수입이 자주 들어왔다 이러면은 좀 더 나올 때도 있고 물을 그만큼 더 많이 쓰니까.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피라니아가 너무 조심해가지고 겁이 엄청 많거든. 식성만 육식일 뿐이야. 사료 안 먹거든요 걔들. 간혹 가다가 사료 먹는 피라니아가 보이기도 하던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이게 생먹이만 먹던 습성이 있다 보니까 사료를 아예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럼 미꾸라지를 이렇게 탁 넣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는 넣자마자 바로 서로 먹으려고 달려드는 그 영화에서 보던 그 식인물고기 그런 이미지였는데 미꾸라지를 탁 넣으면은 저거들이 놀래가지고 유리벽에 붕붕붕 부딪히는 거야. 좀 어이없죠. 그래서 먹는 사냥하는 모습 보려고 하면은 미꾸라지를 넣고 수조랑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한 30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조용하다 싶으면은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30분 동안 그 어찌 기다립니까? 보기 힘들다 보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키우다가 우연히 그 남포동에 있는 수족관에 갔는데 5cm 정도 그 정도 되는 사이즈 피라니아를 열 몇 마리를 갖다 놨더라고. 근데 그렇게 작은 피라니아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귀엽겠어요. 전 재산을 털어서 10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피라니아를 키우면서 나름 공부했던 게 피라니아는 마리수가 많아야지 사냥 본능을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수조에다가 넣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본격적인 사냥 실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작은 사이즈를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거의 뭐 어른 손바닥만큼 사이즈를 올렸습니다. 맨날 물 환수하는 거지. 그 생먹이를 먹으니까 수질 오염도 금방 더러워지고 맨날 청소하는 게 일이었죠. 그러다가 여름 방학 때 시골 외갓집에 한 5일 정도 갈 일이 있어가지고 얘들 그동안 배고프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미꾸라지를 한 10마리를 넣어주고 갑니다. 잘 놀고 갔다가 오니까 방문을 여니까 방 안에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게라. 이 피라니아들이 미꾸라지를 한 입에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씹어요. 사람같이 깔끔하게 뭐 한 개 씹었으면은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먹어주면 좋은데 이것저것 다 씹어갖고 죽인 거라. 죽은 미꾸라지가 부패를 하면서 여가지 입수구를 막아가지고 산소 부족으로 몰살한 거죠. 엄청 울었습니다 그날. 그래가 뭐 어쩌겠습니까. 또 다른 고기를 찾기 시작했죠. 이제 청계천으로 가봅니다. 뭐 거기가 열대어의 천국이라는데 뭐 구경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혼자서 가요.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아가지고 한번 청계천 올라가면은 300만원씩 그냥 물고기를 사가지고 내려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미친 거죠. 프론토사를 청계천에서 20마리를 사왔어요. 저렴한 부룬디가 아니라 키고마라고 요즘엔 좀 보기 힘듭니다. 줄이 7줄짜리 프론토사 종류가 있었거든요. 그 한 3cm 된 거를 데리고 왔는데 30cm까지 키워가지고 번식까지 성공을 합니다. 번식해가지고 마리당 9,000원 만원씩 개인 분양도 했었고, 프론토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다 처제입니다. 순놈 한 마리만 있어야 돼요. 순놈 한 마리에 암놈을 여러 마리를 남겨놓으면은 돌아가면서 알을 물어요. 암놈들이. 그러면은 입을 이렇게 알이 불룩하게 물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꼬리가 나오고 날개짓 하기 시작하면은 그 암놈을 잡아가지고 입안에 있는 알들을 다 털어내가지고 따로 관리를 합니다. 이후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2m짜리 초강폭 수조를 집안에, 아마 당시 2m의 폭이 700이었고 높이가 700이었거든요. 그거를 거실에다가 설치를 하고 용을 키우기 시작하죠. 금용. 아로하나 종류 있습니다. 고가 어종인데 그거를 수조 분양받을 때 물고기도 같이 가지고 왔었어요. 판매했던 분이 수조하고 용하고 일괄적으로 분양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350 줬을 겁니다. 다 해서. 그러다 제가 개인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중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쇼핑몰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중 같이 일하던 형이 야, 개구리 사업 안 해볼래? 무슨 개구리? 식용 개구리인데 그거 없어서 못 판다더라. 1kg에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물량이 없어가지고 장사를 못할 정도로 공급이 딸린다는데 한번 안 해볼래? 니 잘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알아보기 시작하죠. 뭐 예전에 깨구리 잡아다가 집에서 키워본 적도 있어서 그 번식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 뭐 알아보니까 뭐 1kg에 15마리 정도 되는데 8만원씩 거래를 한다 하네. 진행시켜. 이거 대박이다. 근데 중요한 건 아시죠? 개구리가 사료 안 먹어요. 개구리가 움직이는 것만 먹는데 예전에 제가 개구리를 키웠을 때도 파리를 잡아가지고 실에 묶어서 눈앞에 흔들흔들 해줘야지 애들이 입질을 해요. 그래서 사료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움직이는 먹이를 공급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강원도 쪽에 개구리 양수 기술을 이전해준다는 개구리 농장이 있어가지고 차를 끌고 방문을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어설프게 시설 지어가지고 기술 이전 비용만 챙기는 그런 업체였던 것 같아. 근데 뭐 당시 뭐 눈이 돌아가지고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 눈에 보입니까? 합시다. 이래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걸고 바로 시작하기는 어렵고 6개월 정도 개구리 먹이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미럼 알죠? 미럼 애벌레, 거저리 애벌레. 그거를 한 20만 마리를 번식하기 위해서 종자를 받아왔습니다. 20만 마리. 하기 전에 미럼을 번식을 해야 되니까 집 거실에다가 리빙 서랍장을 벽면에다가 만들어가지고 그 서랍장에서 미럼을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냄새가 그 먹이로 밀기류를 쓰는데 가루가 얼마나 날리겠습니까? 두 살 난 애기도 있는데 아무튼 미럼을 열심히 번식을 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대. 내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한 50만 마리의 올챙이를 갖다가 받아와서 5에서 10만 마리 개구리를 목표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뭐래도 개구리 한 마리당 미럼을 하루에 3마리에서 5마리는 안 먹겠습니까? 그러면은 3마리를 작게 3마리를 먹는다 치더라도 10만 마리면은 하루에 30만 마리를 매일마다 먹여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매일마다 30만 마리. 이거는 뭐 개구리 키우는 것보다 미럼 키우다가 이거는 죽겠는 거라. 아, 이 앞뒤가 안 맞구나 라는 거를 뒤늦게 느꼈지. 아, 진짜 큰일 났다. 이 몇 개월 동안 이 준비 번식만 이빠이 해놓고 비닐하우스 만들 거라고 준비도 다 해놨는데 어쩌겠어요. 과감하게 계약금 건 거를 뭐 돌려받지도 못하고 수급을 했죠. 근데 남아있는 거는 몇십만 마리의 미럼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번식시켜 놓은 거. 이거 있잖아.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다가 미럼을 한번 판매해볼까 이 친구 센스 있네. 생각이 전환이 된 거죠. 대형어 먹이용으로도 제가 미럼을 사다가 계속 먹이고 있었거든요. 귀뚜라미하고 미럼을. 미럼 같은, 귀뚜라미 같은 거를 항상 택배로 주문해서 먹이고 있어서, 아, 그러면 물고기 키우는 분들한테 미럼을 팔면 되겠다. 햄스터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닭, 그러니까 타란툴라. 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판매를 하자. 그리하여 미럼 하우스라는 상호를 만들어서 미럼 판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야, 근데 금방 이게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는 미럼 판매하는 곳이 많이 없었거든요. 뭐 미럼 아저씨를 중심으로 해서 잔잔한 몇 군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나름 마리수가 엄청 많다고 생각했는데 팔아보니까 없어서 못 파는 거야. 그래서 이거 되겠다 싶어서 작은 사무실을 구해서 거기서 미럼을 사육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를 한 2년 했어요. 2년 정도 했는데 뭐 괜찮았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 월급쟁이 친구들보다 돈은 더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이게 번식하기가 엄청 쉽습니다. 누구나 쉽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우주선 생겨나기 시작하죠.
뭐 가격도 다 엉망으로 지금 박살이 나고, 아, 이거 오래 못 가겠구나. 경쟁력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밀원 키우는 창고 빈 공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수족관을 설치를 해서 또 구피 애들 한 달에 한 번씩 새끼를 놓으니까 그건 내 전문이니까 걔랑 번식해가지고 팔면은 사이드 수입으로 괜찮겠다. 진행시켜. 수조를 한 10개 정도를 놓고 구피 번식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막구피를 새끼를 빼서 밀원 고객들,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밀원하고 같이 판매를 시작한 거죠. 근데 웬걸 밀원 매출보다 열대어 매출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네. 이거 되겠다. 내가 번식하는 물고기 말고 그 외의 물고기도 한번 팔아보자. 열대어를 도매로 공급하는 업체를 찾게 되죠. 열대어 도매내는 업체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공급받게 돼요. 도매 업체에서 상호가 없으면은 도매를 못 받는다고 해서 아름다운 열대어라고 추가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보관 수조가 많지 않아서 도매 업체에서 물고기를 받으면 수조에 다 못 넣어요. 그러면 도매 업체에서 물고기를 받아서 공지물만 바꾸고 바로 다시 고객에게 택배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판매를 했었어요. 운이 좋았는 당시에 반응이 꽤 좋았었고, 도매 업체에서도 열대어를 주문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 뭐지?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 우리 매장에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 판매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는 거야. 제가 매장이 어디 있습니까? 창고 구석에 수조 몇 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잘 될 때 그만두자. 나락가고 난 다음에 그만두는 것보다 지금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밀원 하우스는 접게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그 접었을 당시에도 밀원 수익이 나쁘진 않았어요. 한 200만원 정도는 수익이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접을 때 많은 용기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명 관상어 공판장이라는 사업장을 내고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야, 이거 말을 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지네요. 엄청 길어지네. 밥 먹고 와서 2부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